최근 기출 논제입니다. 올 상반기는 AI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AI 기술의 도입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논하시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공산주의의 계획경제 관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시오. 1991년도 KGB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소연방이 붕괴됐는데 사실상은 완벽한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정도의 AI 기술이 있으면은 91년도에 소련 연방 붕괴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3억 정도의 인구 정도 가지고 사람에 맞춰 딱 맞춤형 하는 거죠. 옷을 했는데 오리털 파카를 만드는데 시베리아 70도, 영하 70도에는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런데 요 조지아라고 흑해 주변에 있는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름에도 17도, 18도, 겨울에도 17도밖에 안 되니까 트로지 오리털 파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이 사회주의 경제니까 똑같은 놈한테 한 벌씩 똑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니까. 자원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걸 안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AI 기술이면 공산주의 안 무너집니다. 다시 해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머리로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 붕괴된 거죠. 사실 시장 경제라는 게 만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24년도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출산율도 낮고 이러니까 어쨌든 동남아시아든 어디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자 지금 불법 이민자도 쫓아낸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미국이든 캐나다 이런 나라 이민자들로 성장한 그런 국가들인데 어쨌든 우리도 이민을 받아들이면은 범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이러면은 이제 일단 이것도 찬성해야 되는 거죠. 이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500만 명 정도나 1000만 명 정도 받아들입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1억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너무 넓어요, 그죠? 서울에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 한 3천만 사니까 강원도 골짜기 하고 이렇게 경북 골짜기 사람들 보내면 1억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였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 이민청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만들었지만은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지금 20대의 거의 90%가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20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20대는 왜 세금 더 내야 되니까 통일에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같은 꼰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우리 평생 이 세뇌를 받고 자랐거든요.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요즘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뭡니까? 통일에 찬성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에도 찬성하는데 왜 찬성하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념으로 민족이 분단된 독일과 서독이라든지 중국과 대만이라든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라든지 남예멘과 북예멘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정도 얘기하면 아주 엑셀런트죠, 엑셀런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성선설과 성학설을 읽고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데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착하게 된 건지, 우리가 법도 배우고 처벌이 두려워서 윤리를 따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문화적 상대주의.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흑인 문화가 미개하다고 그러는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게 동남아시아 케이팝 스타들이 가서 이렇게 공연하면서 팬들끼리 싸움이 붙어갖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독선적이고 아집도 세고 이기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도 하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교포들이 해외 나가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외교관들이 괜찮은 친구 하나도 못 사귀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문화 상대주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들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들도 한 10년 넘게 계속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라고 끝도 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행동은 잘 안 나와요. 저도 뭐 그런 거죠. 백인을 흑인 만나는 것보다 백인 만나는 게 좋거든요. 그 애가 또 흑인보다 백인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극복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2021년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게 해주고, 스파르타는 강제로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 그걸 읽고 나서 또 마찬가지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놀아라. 네가 봤을 때 그 직원들을 강요로 해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강요로 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가르치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까? 이런 것들은 묻는 거죠. 뭐 아테네 방식이 맞겠죠, 그죠? 아테네 방식이 맞겠죠. 요즘 스파르타 얘기하면은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테네 방식이 왜 좋은지 롱텀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논하시오. 이 거의 빅브라더라고 얘기했죠. 빅브라더, 그죠? 뭐 그때 뭐라고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또 밖에 나가지 말아라. 오만 규제 다 한 거죠, 그죠? 사람들 일일이 동선도 추적하고 뭐 완전히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사실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이랬을 때 국가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소위와 대의를 이루는 거죠. 개인의 어떤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과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쓰면은 좋은 답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